네, 리포트를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서한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정서한 아나운서와 함께 리포트 두 가지를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리포트부터 뚜껑 열어볼까요? 네, 오늘은 또 두 가지 뚜껑 다 뜨겁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또 이 춥잖아요. 방송 전에 단체 방에서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김준호 매니저님께서 선점했던 두 종목을 제가 미리 리포터 뚜껑으로 제가 먼저 선택을 맞아요.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준호 매니저보다 내가 더 낫다 이거예요? 시각이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열어보는 게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바로 K카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에서는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돋보이는 기업이라고 K카를 꼽았고요. 네. 왜 돋보일 수 있는지 그 이유들을 보고서를 통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K카 오늘도 오르곤 있는데 상승폭은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카의 주가는 3% 안팎의 강세 보이더니 현재는 2.5%대 강세 보이면서 13,9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랐던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시장 약세 그리고 자동차 업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주들은 사실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고차 판매업 K카는 무려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를 기사 사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름세를 보였던 이유는 바로 매각 추진에 관련된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K카가 최대 주주 지분 매각 공시를 알린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최대 주주인 한앤코 오토서비스 홀딩스에 확인한 결과 이 골드만삭스 자문사로 선정을 해서요.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정확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 외에도 이 NH투자증권에서는 K카가 업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국내 자동차 시장 현황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하나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22년 이렇게 국내 중고차 이전 등록 대수는 233만 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4.3% 정도 감소세를 보인 건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로 이렇게 중고차 이 매매 심리는 위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K카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일단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신차 대수 그래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대차 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라던가 이러한 기업형 사업자 중심의 시장 개편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제시를 했는데요. 글로벌 주요 국가 대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 불투명했던 한국 중고차 산업이 이러한 기업형 사업자들의 참여가 본격화만 된다면 업황 개선에 더불어서 K카에도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K카가 25년까지는 2배, 1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그 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중고차 시장 그리고 K카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지금 보면 사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이에 중고차 시장이 워낙에 뜨거웠는데 그 다음에 많이 꺾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K카 어떻게 좀 잘 버텨내고 있을까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미국 상장되어 있는 카바나와 비교했던 포인트들도 보고서에서는 제시를 네. 했습니다. 일단 이를 반영해서 내년 K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조 5천억 원 그리고 724억 원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매입 채널 비중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의 채널 비중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중개 플랫폼이라던가 완성차 대리점 등 온라인, 오프라인에 걸친 모든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력한 강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 평균 대비 높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고요. 다음 소매 배당, 이 마진 그래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프에서처럼 최근 대당 이인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 지표 또한 개선될 것이다라고 함께 기대감을 키울 수 있었고요. 앞서 짚었던 대로 물론 주시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포인트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바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중고차 판매 업체죠. 이 카바나입니다. 카바나는 무려 연초 대비 98%의 하락세를 보이며 이 미국의 대표 온라인 중고차 판매도 업황 부진의 우려를 겪긴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이 카바나의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한마디로 본업인 중고차 판매 사업에서 적자 확대를 보이고 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한 우려가 섞여 있다라고 했는데요. 때문에 K카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분기 배당까지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유동성 위기, 그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긍정적으로 오히려 해석할 수 있다라고 우려감을 덜어냈습니다. 네. 자, K카 최근 단기적으로 최대주주 지분 매각 관련한 이슈도 확인해봤고요. 내부적으로 관련된 시장 그리고 미국 기업과도 좀 비교해서 쭉 들어봤는데 그동안의 주가의 움직임 K카, 카바나가 정말 많이 하락했는 사이에 얼마나 또 어떠한 움직임들을 보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카의 주가 차트 함께 보도록 하죠. 역시나 뭐 K카도 이 전체 시장에 좀 안 좋았던 부분은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연이은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워낙에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직 매각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몇 % 지분을 매각하고 매각 주관사가 골드만삭스다 정도만 나왔지 관련된 스케줄이나 금액 그리고 누가 인수를 하게 될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중에 윗꼬리를 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매각 관련해서 확실한 이제 플랜이 나오고 관련 시장이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K카의 밸류도 결정될 것 같은데요. 추후에 이슈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K카 함께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는 뉴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네, DAC 투자증권에서는요, 이 고대했던 콘텐츠 풍년을 앞두고 다소 아쉬웠던 3분기를 뒤로하고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네, 뉴의 오늘장 주가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 주가의 움직임은요, 상승 흐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6% 넘게 오른 8,59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아쉬웠던 3분기입니다. 하지만 이 내년 풍부해진 영화 그리고 드라마 라인업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이 DS 투자증권에서는 포인트를 제시했는데요. 그럼 실적 그래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일단 연결 실적은 매출액 1,14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퍼센트로 따지니까 1.3% 정도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영화와 드라마 공개가 미뤄지면서였는데요. 하지만 다가올 4분기에는 이를 개선하면서 견조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로 흥행에 성공한 올빼미 때문이었는데요.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 유해진 그리고 류준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 두 배우님의 올빼미가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무려 누적 관객 수가 283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미 손익 분기점을 넘겼다고 합니다. 평도 너무나 좋더라고요. 뭐 간만에 재밌다. 사극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집중해서 봤다. 뭐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며 호평이 일색이었습니다. 이러한 올빼미에 힘입어 뉴의 영화 투자 배급은 이 외에도 4편 그리고 따로 드라마까지는 제작 수익 인식 기준으로 3편 정도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드라마는 방영이 일단 한 작품만 다소 일부 반영되었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 쪽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쳤습니다. 물론 내년에 반영될 이익들,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3분기와 4분기에 힘입어 내년까지 개선을 조금 더 기대해보자라는 보고서 분석이었습니다. 네, 올빼미 저는 아쉽게도 아직 못 봤는데 또 이렇게 리뷰를 보니까 저도 함께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영화나 좀 열심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어서 근데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 콘텐츠 풍년이 온다. 이 정도면 엄청 뭐 대박 작품이 온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수확만 하면 될 것처럼 앞서 계속 강조했던 대로
중요한 건 내년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뉴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이러한 매출 비중이 중요한 게 가장 점유율이 높은 스튜디오 앤 뉴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회사고요. 이 작품 스튜디오 앤 뉴에서 제작하고 있는 작품이 가장 큰 기대감, 이 실적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기대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기대작으로 꼽고 있고요. 바로 웹드라마 무빙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될 예정이고 라인업이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한효주, 조인성, 차태현 배우님과 함께 이렇게 실적 개선에 무엇보다 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기대작이라고 이 무빙을 꼽았습니다. 네, 보면요. 작년에도 옷게임이 엄청나게 인기 있었을 때 이 디즈니의 이 영화, 드라마, 웹드라마라고 하죠. 그렇죠. 요거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한 차례 엄청나게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그래서 주가가 2만 원 선 위에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움직임들이 보였는데요. 그 이후로 주가는 계속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2만 원대에서 5천 원까지 하락한 만큼 앞으로 무빙이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특강 여러분이 정서한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